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로 보셔야지 진지하게 내용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말이 맞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공학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헤리티지라는 걸 예전에 잠깐 다뤘었는데 좀 더 깊숙이 한번 다뤄볼까 싶어서, 깊숙이라기보단 약간의 말씀드렸다시피 뇌피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되는지. 이 차량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롤스로이스예요. 61년식 팬텀이었나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뭐가 연결돼 있죠. 여기 뭐 코드가 연결돼 있죠. 네, 전기차입니다. 예전 롤스로이스를 전기차로 튜닝한 그런 버전이에요. 오늘 사실 이제 저희 가족도 나름대로 캠핑을 갔다 왔어요. 캠핑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오다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 롤스로이스 팬텀을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제 롤스로이스 팬텀이 딱 나타나니까 차들이 이제 간격을 띄우는 거지. 저 차에 바짝 붙어가면 이제 뭐 인생이 크게 꼬일 수 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히 이슈도 없는데 이 주제를 좀 얘기해볼까? 하고 시작을 하게 됐네요. 사실 마차부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탄 영국의 왕실 의전 마차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귀족들, 왕족들이나 마차를 타고 다녔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마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자, 그래서 마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마차는 어쨌든 귀족들의 이동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귀족이라는 건 현재까지도 왕실과 귀족이 남아있는 건 영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마차, 이게 이제 영국의 마차인데, 영국 마차는 말이 하나더라고. 그리고 마부가 있고요. 근데 말이 왜 한 마리냐면, 뭐랄까, 길이 좁아요. 영국이 길이 좁다. 그래서 말이 하나더라. 미국 같은 경우는 길이 넓어, 땅이 넓어, 말이 두 마리. 이야, 말이 두 마리. 마차도 더 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영국의 이제 하층민과 청교도인들, 그리고 일부 상인 계급, 그리고 좀 몰락한 귀족 가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상인 계층이나 몰락한 귀족 계층이 이제 이렇게 마차를 운영하게 되고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이마력이라고? 이마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마력이 2배.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서 사실 제가 오늘 뇌피셜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미국 애들이 좀 이 크기와 마력에 집중하는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우리 내연차 시대에도 뭐 머슬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통수 일단 많아야 되고 출력 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영국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뭔가 그거에 좀 집착하는 느낌이랄까? 집착을 하죠.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마초이즘의 어떤 기본이 되지 않았나,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왜냐하면 이 마차를 타는 사람들은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마차를 끄는 게 없는데 마차가 가. 그죠? 되게 두려운 거야, 처음에는. 그리고 소리도 되게 시끄럽고 커요, 처음에는. 아주 대포터 전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 그 마차에서. 그리고 말이 없는데 막 가. 여러분이 귀족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뭐 자작이나 남작이야, 뭐 백작이야. 저기 뭐 마차 같지도 않은 이상한 게 오는데 말이 없어. 시끄럽고 덜그럭거리고 속도도 느리고 천박해. 딱 보기에 천박해. 천박한데 또 이상해, 무서워. 왜냐면 쇳덩이가 막 오는데 말도 없고 그냥 지 혼자 굴러와. 마부만 있고. 그런 천박한 게 지나가는데 내 마차가 그거보다 느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 기득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차가 적기조례라는 법을 세워서 붉은 깃발 이렇게 딱 세운 그 기수가 앞에 가요. 그 기수의 속도보다 빨리 가면 안 돼, 자동차가. 그건 불법이야. 말 발굽소리를 듣기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감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 무슨 감성? 뭐가 부족해? 라고 했더니 다 엔진 소리라 그래요. 배기 사운드가 부족하대. 배기 사운드가 없어서 영혼이 없는 것 같대. 세상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엔 뭐라고? 그 배기 사운드를 천박하고 위험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럼 그 전에 감성은 뭐야? 말발굽 소리라는 거지.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근데 말발굽 소리가 없어지고 배기 소리가 나니까 그걸 천박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이게 감성이었다는 거야. 그 천박했던 게 어느 순간 감성의 영역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특유의 그 모터 사운드라든가 이런 윙하는 소리들이 또 감성이 될 수 있다. 맞아. 어릴 때, 야, 맞아. 우리 세대 때는 다 그랬잖아요. 문방구 앞에 미니카 이거 도는 거 있고, 거기 미니카 한 번이라도 굴려보신 분들 모터 소리에 감성이 없다고? 거짓말이다. 네. 달려라 부메랑 보면서 당신도 응? 모터 달린 미니카를 굴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시대가 넘어갈 때의 사람들의 그 보수적인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두려움은 동일한 것 같다. 공작은 이제 대공이잖아, 대공.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리고 후작. 여기까지 왕족이잖아. 그다음 백작, 자작, 남작, 준남작, 뭐 기사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세습되어 온 그 귀족 가문에서 지금 영국의 가문들도 세습 가문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가문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뭐 한 남자가까지는 한 100몇십 가문, 100몇십 개의 자기들이 세습 자기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체 한 400, 900개 정도의 자기가 있나? 그런데 한 400여 개 자기는 세습 자기가 아니래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자기이기 때문에 신생 귀족인 거지. 물론 그거보다 이후에 생겨났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이 자 이게 영국 차야. 영국 굿우드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주 전통 있는. 자 그럼 저거를 마차라고 생각하세요. 마차야, 그죠? 마차인데 누가 타는 마차냐? 귀족 중에서도 왕족들이 타는 마차다. 그래서 실제로 롤스로이스가 옛날에는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고요. 뭐 명예가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오더를 받으면 일단 돈은 당시 우리 한화로 33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이 있어야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귀족이었어야 됐어. 그래서 그게 아닌 사람들은 중고를 샀어요. 롤스로이스가 그런 정책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뭐라 그래 헤리티지를 만들어 간 거죠. 우리는 왕실 귀족들이 타는 차야. 마차야. 그러니까 마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마차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당시가 아니고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물론 그 브랜드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지만 우리가 롤스로이스랑 같이 대놓고 보던 브랜드가 뭐가 있었죠? 마이바흐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바흐가 롤스로이스가 아무한테나 팔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의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재자들, 공산권의 독재자들이 많이 탄 차예요. 마이바흐는 그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권의 독재자들이 많이 타던 차다. 그리고 지금의 마이바흐는 솔직히 당시의 마이바흐가 아니고 벤츠 S클래스의 어떻게 보면 옵션 팩이 돼버렸죠. 실제로 이제 롤스로이스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벤틀리가 있죠. 벤틀리 같은 경우에 사실 벤틀리하고 롤스로이스가 한 회사에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마이바흐가 독립 브랜드로 있을 때는 우리가 럭셔리카, 쇼퍼 드리븐 럭셔리카를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이렇게 쳤단 말이죠. 월터 오웬 벤틀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1919년, 롤스로이스도 1919년 그때 만들어진 이것도 영국 차예요. 영국 마차다. 그러니까 근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 브랜드가 영국 거다. 그 근본 있는 거야. 이 지금은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데 예전에 롤스로이스랑 한때 같은 그 그룹 산하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예 차대를 같게 쓴 적이 있어. 벤틀리 T1하고 롤스로이스 실버 섀도우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같은 차인데
이제 벤틀리 같은 경우는 일단 롤스로이스가 메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엔 롤스로이스의 어떻게 보면 스포츠팩 같은 느낌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BMW M 같은 느낌, 벤츠 AMG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갔던 거다. 맞아요. 상하이 질이 지금 슈리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결국 내연기관 차에서의 우리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공학적인 사실 그리고 더 발전한 이게 앞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걸 깨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헤리티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상하이나 지리, 뭐 베이징 이런 그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최다 영국 브랜드를 인수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근본이 없거든. 근본은 없는데 사실 기술력도 있진 않아 딱히. 이게 이제 뭐 한국이나 뭐 독일 기업들 거 딱 보고 자기들이 베끼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1인자, 리드, 새로 창조해서 만드는 건 못해도 제일 앞서가는 걸 바로 베껴서 그 성능이 한 70% 80% 내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미 과거의 그 영국 브랜드들이 지금 세대의 70, 80%를 못 따라오는 형태니까 그 차들한테 뭐만 가져오면 돼? 헤리티지만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제차, 수입 외제차, 비싼 차, 고급차라고 인식하는 건 전부 영국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 이후에 그 유럽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독일만이 어떤 그 유럽 전체의 산업군의 중심이 돼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일 차가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백이라 그랬잖아요. 롤스로이스의 스포츠백 같은 느낌으로 갔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게 자, 쇼퍼 드리븐 차량이 있고 오너 드리븐 차량이 있습니다. 벤틀리는요. 쇼퍼 드리븐을 베이스로 하는 차인데 오너 드리븐 차에 가까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차량이 브랜드가 4개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오너 드리븐 성향의 차를 파는 곳이죠. 왜냐면 차별화가 돼야 돼. 근데 스포츠팩이라는 거는 이 스포츠성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성은 누가 즐겨요? 뒤에 탄 사람이 즐겨요? 아니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즐기는 거죠. 스포츠 드라이빙은. 그렇죠.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 차들을 가지고 근데 쇼퍼 드리븐으로 인지도는 이미 롤스로이스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오너 드리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스포츠성을 가지고 가겠어. 하지만 고급차야. 고급차의 스포츠성?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마차란 말이죠. 마차. 여러분 쇼퍼 드리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마차야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마차라고 생각해봐. 자, 마차는 누가 몰아요? 마부가 몰죠. 그죠? 마부가 옵니다, 마차는. 그럼 마차 주인은 뭐해? 뒤에 앉아있는 거지. 마부는 귀족이 아니에요. 마부는 평민이거나 천민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고? 내가 마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들으면 되게 이상하죠. 씨, 저게 사람 새끼인가 싶은데,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귀족들은. 내가 마부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족은 이렇게 중세 때부터 있던 세습 귀족들, 오래된 가문의 그 고리타분한 귀족들의 인식은 이런 거라.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벤틀리는 고급차가 아니냐, 고급 마차가 아니냐, 귀족이 타는 마차가 아니냐? 그러면 벤틀리가 지금의 명성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벤틀리는 어떻게 한 걸까? 도대체 벤틀리는 어떻게 자기들의 고급성과 헤리티지, 그 고급 마차라는 걸 잃지 않고도 오너 드리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승마, 사냥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얘를 말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야. 말. 그러면 그런 거대한 마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 그죠? 승마와 사냥을 즐기는 귀족은 누굴까? 그쵸? 젊은 신생 귀족들. 바로 그거예요. 벤틀리의 타깃층이다. 그거. 벤틀리의 타깃층이 바로 젊은 신생 귀족들이 되는 거다. 왜? 가문이 어떤 이렇게 대가 이어져 온 게 적어도 4대 이상 이어져 와야 그걸 가문이라고 우리가 할 건데, 뭐 젊은 신생 귀족들은 내가 지금 자기 받아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젊은 신생 귀족이 그렇다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 귀족들 연회에? 모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먹은 이제 그 가문의 유력한 귀족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뭐 후작, 백작 이런 사람들이 저 자작 남장놈을 보고 뭐라 하겠어. 제가 저 롤스로이스 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건방진 놈 이럴 거 아니야. 에? 저런 건방진 놈 이럴 거 아니야.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그러면 자, 그 어린 놈의 새끼도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귀족 이 사회에 사교계에 입문을 해서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내 자귀를 잘 유지해서 내 자식한테 물려줘서 우리 가문이 서야 되는데 지금 기득권들한테 밑보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만큼은 안 되는 차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만 가져간 거야, 말만. 근데 말이 젊고 백마가 윤기가 이렇게 쫙 갈기가 있으면 그런 말을 타고 간 거지. 응. 그러니까 백마 타고 간 거다, 왕자님처럼.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귀족들이 야 나도 젊을 때 저랬는데 하면서 그 귀족을 젊은 귀족을 좋게 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벤틀리는 그런 타겟을 노렸기 때문에 귀족들의 마차이면서도 오너 드리븐일 수 있었다. 예.